여러분, 사람이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귀신이 더 무서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을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한은 세월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남긴 원망과 슬픔이 깊어지면 그 마음은 오래도록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땅에서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야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와 도를 중시하는 명문가였지만 그 집안에는 아무도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하는 금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집안 며느리는 절대 뒷산 사당 근처에 가지 마라. 그 사당은 집 뒤편 산길을 조금 올라가면 나타나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오래된 소나무 아래 자리 잡은 그 사당은 낮에도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나뭇가지가 조용히 흔들렸고 밤이 되면 사당 주변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당 근처를 지나갈 때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곳에는 슬픈 사연이 얽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딘가에서 말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 집안에는 오래된 한이 남아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금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 명문가의 화려한 담장 뒤에 숨겨져 있던 한 며느리의 사연, 그리고 세월이 흘러드러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옛사람들이 남긴 이야기 속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옛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았던 그 집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광주 땅에는 오래전부터 이름이 알려진 양반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이판서댁이라 불렀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사랑채, 그리고 잘 가꿔진 정원을 가진 큰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갈 때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조심하게 될 만큼 위험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외아들인 이 도령은 어느 해 봄, 이웃 고을의 한 처자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 처자의 이름은 설화였습니다. 설화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성품이 고왔고 마음씨가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어디를 가도 사랑받을 아이야. 혼인 첫날 설화는 큰 기와집 대문을 넘어 이판서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설화는 성실하게 집안일을 배우며 며느리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 박 씨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원래 권세 있는 집안과 혼인을 맺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집안 출신인 설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설화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늘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의 태도는 점점 더 엄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법도를 잘 지켜야 한다. 그 말과 함께 설화에게 맡겨지는 일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했고, 아침이 되면 집안 어른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빨래와 바느질을 했고, 밤이 늦어질 때까지 등잔불 아래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일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도 설화는 개울가로 나가야 했습니다. 얼어붙은 물 위에 살얼음을 깨며 빨래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손끝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설화는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설화는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 그녀는 누구에게도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이도령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느라 대부분 시간을 집 밖에서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설화는 마당 한쪽에 서서 달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모으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집안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설화의 뱃속에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아직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설화가 느꼈던 불안한 마음은 앞으로 닥쳐올 일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강가에는 유난히 바람이 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물은 얕았지만 얼음이 군데군데 떠 있었고 달빛이 비추는 강물은 마치 은빛 칼날처럼 차갑게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빨갛게 터졌고 손등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3해. 그동안 그녀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일하는 것. 새벽이 밝기 전 일어나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소에게 여물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밤이 깊도록 빨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빨래를 하던 그 강가에서 가끔 아주 가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밤에 아이가 울 리가 없지. 그러나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가느다란 울음. 응애, 응애.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저편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비추는 갈대밭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었느냐? 그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던 것은 바로 이 집의 늙은 안주인이었습니다. 노파의 눈은 이상하게도 달빛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 처음 들은 게 아니지.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잠시 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 강에서 죽은 아이란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강가의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대밭 속에서 다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서 말입니다. 응애, 응애. 강가의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갈대가 서로 부딪히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였습니다. 방금 들은 울음소리. 그리고 노파가 한 말. 이 강에서 죽은 아이란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빨래를 쥔 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파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노파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노파의 눈이 어딘가 깊은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강가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을 꺼내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잠시 후 노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이다. 그 말 한마디가 강가에 떨어졌습니다. 이 강에서 아이 하나가 죽었다. 여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겨울이었지. 지금 같은 밤이었다. 노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고 강물은 지금보다 더 차가웠다. 노파는 강을 가리켰습니다. 저 갈대밭 사이에서 아이 울음이 들렸지. 여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조금 전 울음소리가 들린 곳. 마을 사람들이 몰려갔다. 노파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사이에서 작은 포대기를 발견했지. 여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아이가 들어 있었다. 강가에 물이 찰랑하고 흔들렸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노파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딘가 기묘하게 깊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지. 여인의 손에서 빨래가 툭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갈대밭 속에서 다시 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또렷하게 응애 응애. 노파가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이 강을 떠나지 못했다. 그 순간 갈대밭 사이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갈대밭 속의 하얀 그림자는 잠시 흔들리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셨습니까?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랄 것 없다.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가끔 나타난다. 가끔이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 그랬다. 바람이 강 위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물결이 찰랑찰랑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겁을 먹었지. 노파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밤마다 아이 울음이 들리니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을 뒤졌느냐 하면 노파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다. 여인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요? 노파의 눈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을요? 노파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왜 죽었는지. 강가의 바람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노파는 갈대밭을 가리켰습니다. 그 아이는 버려진 아이였다. 여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 몰래 낳은 아이였지. 마을에서 들키면 그 집안은 끝장이니까. 노파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파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밤중에 아이를 싸들고 나왔다. 달빛이 강 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갈대밭 속에 아이를 내려놓았다. 여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노파가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상하게 깊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파는 잠시 웃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다시 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강은 알고 있지. 그 순간 갈대밭 속에서 다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응애.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 바로 앞 강물 위에 무언가 작은 것이 둥둥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포대기였습니다. 강물 위에 떠있던 포대기는 물결을 따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한동안 그 자리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들었던 울음소리, 그리고 갈대밭에서 보았던 하얀 그림자.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노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서 가져오너라. 여인은 조심스럽게 강가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물 위에 떠있던 포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젖은 천에서는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포대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도 다른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천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보니 천 한쪽에 희미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누군가 손으로 술을 놓은 것 같았습니다. 노파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을 손에 쥔 채 강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노파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그 아이의 것이다. 여인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 아이요? 노파는 천을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12년 전 강에서 발견된 그 아이. 바람이 강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갈대가 흔들리며 조용한 소리를 냈습니다. 노파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발견되었을 때 포대기 안에는 이것이 함께 있었다. 여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지. 노파의 눈이 어둠 속에서 깊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집 아이인지 말이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느 집이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여인을 향했습니다. 바로 노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가 어딘가에서 다시 아주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 여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파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강가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갈대들이 서로 부딪히며 조용한 소리를 냈습니다. 여인은 노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노파가 하려던 말. 바로 그 말 뒤에 이어질 이야기가 무엇인지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가 어느 집 아이였습니까? 노파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달빛이 강물 위에 흐르고 있었고, 포대기는 여인의 손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느렸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있었지. 노파는 갈대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이 강으로 나왔다. 여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여인은 노파의 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아직 어린 여인이었다. 혼자였다. 강물 소리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강가에 서 있었다. 한참을 울었다. 여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노파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아이를 갈대밭에 내려놓았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마을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처럼 지나갔다. 잠시 후, 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은 잊지 않는다. 여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노파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노파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를 버린 여인은,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 사람이었다. 여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집.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그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버린 사람은 강가의 바람이 크게 불었습니다. 갈대가 흔들렸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바로 나였다. 여인의 손에서 포대기가 떨어졌습니다. 강가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파가 조금 전 말한 이야기. 그 아이를 버린 사람은 바로 나였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일을? 노파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달빛이 강물 위에 길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자의 아이였다. 여인은 놀란 눈으로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의 손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미는 이 집 종이었다. 강가의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노파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 집안은 망하게 될 것이었다. 노파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강가에 두고 돌아왔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다.
노파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이 울음이 들렸다. 그래서 나는 노파는 갈대밭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강을 떠나지 못했다. 바람이 갈대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물 위에서 작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주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알겠다.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노파는 강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강물 위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띄웠습니다. 용서였구나. 강물 위에 떠 있던 꽃은 천천히 물결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강가에 서서 다시는 아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남긴 마음,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흔적입니다. 욕심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선한 마음으로 남긴 것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어 전해집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길을 배우고 마음의 거울을 삼았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아담도 누군가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작은 이야기였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사람 냄새 나는 옛 이야기와 마음에 남는 야담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